제가 준비한 이 시네마 콘서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찾아가는 시니어 영화 인문학 프로그램, 영화 속 인문학을 찾아서 인문학 콘서트, 여기가 뭔가 딱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시네마 콘서트 행복. 네.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한번 영화로 만들어봤으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고맙습니다. 네. 약 2분 계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더 많이 있으실 텐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혹시 나온다면 어떤 영화가 나올 것 같으세요? 내 인생이 영화로 나왔다. 어떤 영화 나올 것 같으세요? 여성분들한테 제가 어떤 영화가 이제 인생에서 이제 인생을 영화로 만들면 어떤 영화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로맨스, 러브 스토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남자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영화가 자기 인생을 영화로 만들면 어떤 영화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럼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다양했어요. 공포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뭐 액션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장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기 영화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근데요, 어떤 영화가 나오건 간에, 어떤 장르건 간에, 제 생각에는 이 제목만큼은 탐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화로요,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겁니다. 인생은 아름다운데요. 자, 그래서요, 제가 이 인생은 아름다워를 영화, 광고 카피처럼 제가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들 조슈아가 존경하는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린 영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있다라는 것도 행복의 하나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요, 삶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이 영화, 이 인생은 아름다워의 이 주연이자 이 감독인 로베르토 베니니, 이 감독도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자기 이렇게 작품에 좀 보여줬는데요. 이 사람 또 나무주연상까지 탔잖아요. 바로 연기 속에 그게 담겨져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이 연기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추측해 보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베르토 베니니의 이 연기 딱 보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역시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찰리 채플린이에요. 굉장히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그러셔야 돼요. 계속.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로베르토 베니니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지금 이 연기에서 보셨지만요, 이 영화를 또 어떤 사람 분석하기로는 이 찰리 채플린이 뭐의 대가예요? 아마 아실 텐데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가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이 영화의 앞부분은 슬랩스틱 코미디고 뒷부분은 드라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찰리 채플린, 1972년도에 아카데미 공로상도 탔고요.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죠. 모던 타임스, 키드, 라임라이트, 독재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로베르토 베니니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이렇게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예술가나 작품을 본따서 존경의 뜻을 자신의 작품에 표현하는 것,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잘하시네요.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훌륭하십니다. 오마주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오마주라는 것은 사실 프랑스 말이죠. 프랑스 말로 존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찰리 채플린, 웬만해서 영화인들이라면 다들 존경을 합니다. 저도 영화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찰리 채플린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저는 또 저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만의 이유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마주로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에 대한 저의 오마주,
감상하시도록 할게요. 이 스마일이라는 곡, 제가 좀 전에 연주드렸던 이 곡은 스마일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는 사실 가사도 좀 있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분이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웃으세요, 마음이 아파도, 웃으세요, 가슴이 무너져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웃어야 하는 때예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가사인데요. 보니까 뭔가 요즘 언어죠. 웃다와 슬프다 이렇게 합쳐놓은 건가요? 우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뭔가 그 말이 딱 떠오르는 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만의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오마주를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감이 오셨나요? 아마 감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이 곡, 스마일이라는 곡, 이 곡의 작곡가가 혹시 누군지 감이 오셨나요? 작곡가가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네, 저는요 한 영화도 했지만 이렇게 음악도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말하는 융합을 한다는 사람이죠. 근데요, 저보다도 훨씬 전에 이미 찰리 채플린은 음악도 했고요, 또 영화도 이렇게 잘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겠죠. 네, 이 찰리 채플린은요 바이올린을 이렇게 잘 켰대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켰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네, 첼로도 켰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인생은 아름다워로 이제 돌아갈까 하는데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의 아주 명장면 하면은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나치 수용소에 있다는 두려움을 아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까지 아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장난을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슴을 울린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저 장면이죠.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 제가 이 명장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모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것은 이 영화 감독이죠. 로베르토 베니니가 한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로베르토 베니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영감을 줬었던 거는
어떤 글을 읽고 나서 그렇게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어떤 글이냐면요. 일단은 누가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누가 썼냐면은 이 사람이 썼습니다. 레온 트로츠키라고 해서요. 네, 러시아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소련이죠. 네, 정치가이자 반스탈린 정부 혁명가였던 레온 트로츠키가 쓴 글을 보고 영감을 얻었대요. 근데요, 이 글은 과연 뭘까요? 레온 트로츠키의. 네, 뭐냐면요. 레온 트로츠키의 유서입니다. 네, 이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서를 남긴 거죠. 근데 진짜로 안타깝게도 이 유서를 쓰고요. 2달 후에 실제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 글을 보시면 아시겠죠? 처음에는 뭔가 혁명 같아요. 난 옛날에 신념 확고해졌다, 더 확고해졌다 이러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되게 낭만적이 됩니다. 뭔가 아내에 대한 사랑, 뭔가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쫙 펼쳐내고 있거든요. 바로요, 이 로베르토 베니니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까지 저렇게 나의 삶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기에 아까 전에 그 아들 앞에서 나치 수용소에 있다라는 두려움을 주지 않게 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명장면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근원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감이 오셨나요?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쭤봤던 내용이었죠. 나의 인생을 한 번쯤 영화로 만들어 봤으면이라는 말. 네. 아마 아까 전에, 내 영화 만들었으면 좋겠어. 새드 무비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네. 이렇게 내 영화를 한번 영화로 만들어 봤으면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 건강이 아주 양호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정신과 의사분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뭔지,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나의 인생을 한 번쯤 영화로 만들어 봤으면 말은 내 인생을 사랑하기에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번째로 준비한 영화는요. 아마 일본 영화 중에는 아마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입니다. 러브레터라는 영화죠. 이 영화 벌써 엊그제 같은데 1995년작입니다. 벌써 되게 오래됐죠. 22년 전 영화예요. 네. 자, 이 영화 아마 안 보신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안 보신 분들도 잘 아시는 게 뭐냐면요. 이 영화의 명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 영화의 명장면 하면은 뭐죠? 야, 역시 다들 잘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오겐키 데스카가 무슨 뜻이에요? 건강하냐, 잘 있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역시 잘 하시네요. 아까 프랑스어 오마주도 잘 하시더니 일본어도 잘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오겐키 데스까? 그러니까 또 답은 또 하죠? 와타시와 겐키 데스. 네, 그러죠. 나는 잘 지냅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요. 이 영화 못 보신 분들도 이거 다 아실 텐데, 이제 보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왜 명장면이 됐을까요? 잊지 못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추억으로 바뀌면서 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문장이 길어서 그런가요? 저는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네요. 기억하고 추억인데요. 네, 자, 기억과 추억의 차이 여러분들 혹시 아실까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정의가 있으실 겁니다. 네요, 저는 기억과 추억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억은 머리에 남는 것이고 추억은 가슴에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명장면의 설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뭔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주인공 여성이 있죠. 그다음에 앞에는 자기가 사랑했었던, 네, 그렇지만 지금은 죽었죠. 세상에 없는 그분이 저 앞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랑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마디 외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외치는 게 뭐였죠? 바로 오겐키 데스카라고 외치잖아요. 자, 오겐키 데스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잘 지내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기선 대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무한한 뜻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뜻이 있어요. 진짜 잘 지냅니까? 라고 물어본 것보다는 사실은 아까 새로운 남자친구가 그러죠. 가서 욕이라도 해주라고. 얼마나 욕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신 죽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지금도 힘들고. 한탄도 하고 싶겠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것에 대한 그 기억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오겐키 데스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와타시와 겐키 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잘 지낸다라는 뜻인데요. 그 말의 뜻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이제 나는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감이 좀 오셨나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사랑으로 이제 뒤돌아서 가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한 인생이 큰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크게 이제 변하는 거죠. 어떻게? 아주 희망적으로 행복하게 변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네, 그런 명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요. 요거를 표현을 너무 잘한 게 이 영화만이 아니에요. 이 영화 속에 있는 음악도 이걸 너무 표현을 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목이 말 그대로 스몰 해피네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요. 크게 두 개의 멜로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멜로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멜로디는요. 마치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꽃봉오리가 열리듯이 하면서 뭔가 이 기억이 이렇게 추억으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연주 한번 그 부분만 해볼게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기억에 있다가 추억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행복한 건데, 행복한 건 맞아? 행복한가? 자꾸 의문스럽죠? 그 의문스러운 것이 음악으로도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이것도 저 혼자 그렇게 느꼈나요?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뭔가 이 두 개의 멜로디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감이 좀 오셨죠? 뭔가 이렇게 꽃봉오리로 열리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맞나?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영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결말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열린 결말, 또 하나는 그럼 뭘까요? 닫힌 결말이거든요. 자, 닫힌 결말은 뭐예요? 이런 거죠. 그들은 그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열린 결말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영화는 어떻게 끝나는지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음악은 또 어떻게 끝날지, 닫힌 결말일지 열린 결말일지 한번 음악 끝까지 한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음악이 어떻게 끝났죠? 보통 음악 끝나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끝나겠죠?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끝났어요? 자, 이거는 닫힌 결말일까요? 열린 결말일까요? 네, 벌써 음악도 듣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열린 결말이죠. 음악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종지가 이제 반했다 해가지고 이제 종지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끝냈습니다. 뭔가 의미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또 떠오르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건 굉장히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이에요. 근데 제가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 작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여기에 그 기억이 나시는 분이, 그러니까 들으시고, 그거 제가 알아요 하면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분한테 진짜 영화표라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뭔가 요술쟁이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시계를 딱 주면서 그럽니다. 자, 가장 행복할 때 멈춰봐. 이 세상이 멈출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래? 그래서 딱 뭐 생활을 하다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너무 좋다. 멈출까 하는데, 아니야, 잠깐만.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다 또 있다가, 지금 너무 좋은데, 지금 또, 그러다가, 아니야, 잠깐만. 계속.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네, 그러다 그냥 죽습니다. 네. 누르질 못하고 죽어요. 저는 그 스토리가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도 떠올랐고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열린 결말. 뭔가 굉장히 얘기해 주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볼까 합니다. 더 큰 행복에 대한 기대감. 네, 아까 전에 멈추지 못한 것도 그런 거겠죠? 네,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토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영화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제 뭐 아시네요. 그럼 많이 아시죠? 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화는요,
이 영화도 너무 아름다운 영화인데 굉장히 벌써 고전이 됐네요. 1988년작인데요. 네, 89년도에 상을 탔고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시네마 파라디소라고 써 있네요. 네, 이 영화는 이제 주제페 토르나토레,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그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영화도 보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이 영화의 명장면, 네, 이 영화의 명장면 하면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명장면 하면은 뭐죠? 바로 키스씬. 네, 어우, 나 뜨거. 네, 바로 나오시네요. 키스씬 맞습니다. 이 영화의 키스씬이 마지막에 쫙 나오잖아요. 제가 이 영화 시간이 좀 많아서 그랬는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면서 이 키스씬이 몇 장면이 나오는지 한번 쫙 세봤습니다. 몇 개나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꼭 저기를 세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섞어놨어요. 네. 자, 몇 장면이 있냐면요, 46장면이 있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네. 자, 근데요, 제가 이 영화를 간만에 이렇게 쫙 보고 있었는데, 제 딸이 탁 들어오더니, 아빠 이상한 거 보면서 눈물 흘려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아빠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닌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설명을 해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왜 이 키스 장면들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걸까? 갑자기 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설명을 드리려면 이 영화의 스토리를 좀 아셔야겠죠.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토토 주인공이죠. 토토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요, 아직도 첫사랑 엘레나를 못 잊고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이자 멘토 선생님이죠. 이 알프레도가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알프레도가 죽으면서 이 토토에게 남기고 간 선물, 그 선물이 쫙 그 키스씬이잖아요. 그 의미를 알면, 네, 그래서 그런 토토에게 알프레도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의 의미를 알면 저희가 우리가 이래서 감동을 받았구나 알게 되겠죠. 근데요, 그 감동의 의미는 사실은 이 영화 그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음악에도 있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사랑받는 서양 음악 작곡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작곡을 했죠. 엔니오 모리코네. 네, 이 사람은 이제 저기로 유명하죠. 넬라 판타지아 아시죠? 넬라 판타지아를 작곡한 사람이에요. 원래 넬라 판타지아는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이죠. 거기에 이제 가사를 담은 것이 넬라 판타지아인데요. 그 이외에도 러브 어페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또 이분은요 서부 음악의 서부 영화 음악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음악 아시죠? 띠라라. 네, 그 딱 들으면 그냥 서부 음악은 이분이 작곡한 곡입니다. 네. 자, 근데요, 이 시네마 천국에 이 나오는 영화 음악 딱 들으면 저거 나 알아, 저거 완전히 너무 사랑스러운 음악이야 하는 그 음악은요, 사실은 그 음악은 이 사람이 작곡을 안 했어요. 누가 했냐면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작곡했어요. 안드레아 모리코네. 네, 누굴까요? 바로 아들입니다. 네, 엔니오 모리코네 아들이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네, 이 아들도 이렇게 훌륭한 작곡가긴 하지만 아버지만큼은 아니어가지고 그런지 그 한 작품, 이 시네마 천국 이외에는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없어요. 그래도 같은 음악가로서 하나라도 저렇게 대단한 작품이 있다는 건 너무 부럽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제 키스씬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이 영상과 연주로 들려드릴 텐데, 내가 왜 저 장면에서 감동을 받을까? 한번 음악 속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영상 속에서도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감이 오셨나요? 네. 그런 토토에게 알프레도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의 의미. 네. 아마 감이 딱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좀 오래됐지만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이렇게 돌아가실 때 하셨던 얘기랑 같죠. 네.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서로 네,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김선충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죠? 했더니 누가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던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건 아니죠. 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얘기인데요. 네, 좀 전에 이게 키스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영화적으로는 1차원적으로 우리가 딱 키스신을 보면은 뭐가 느껴져요? 아 사랑하는구나, 사랑. 바로 1차원적으로 그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조금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각적으로 소통을 할 적에 키스신은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키스신이 나오다 보면 무슨 메시지예요? 사랑해야지. 진정한 사랑 빨리 찾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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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메시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세 편의 영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눴는데요. 제가 그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나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러브레터처럼 나의 과거를 인정하시고, 마지막으로 시네마송처럼 서로 사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행복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시간, 이 짧은 시간이었죠. 좀 행복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 큰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시라고 제가 마지막 곡으로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을 기원하는 그런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첼로 소품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곡이죠. 백조인데요. 이거는 프랑스 작곡가 생상이 작곡한 곡인데 여기에 저도 미키마우징처럼 애니메이션을 입혀왔어요.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요. 거듭나는 이야기죠. 아주 행복하게. 어떤 동물이 그랬냐면요. 다들 아시죠? 백조로 거듭나는 그 이야기. 아시네요. 역시. 네. 미운 오리 새끼 그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백조 연주를 드릴 텐데요. 공식적인 마지막 곡을 연주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첼리스트 성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콜곡을 88곡 정도 준비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기립박수 칠 때까지 할 거거든요. 네, 바로 이제 연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에다가 음악을 이렇게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했는 그런 부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옛날 영화가 너무 명화잖아요. 옛날 일이 너무너무 새록나가지고 다시 보고 싶고 영화 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시네마 천국에서 서로 사랑하란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기회가 있으면 더욱 보고 싶습니다. 손해도서관에서는 이제 생애 주기별로 이제 인문학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영화 음악을 이제 콘서트 준비를 하게 된 것은, 영화라는 게 비주얼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음악이 사람들한테 큰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영화 음악을 콘서트처럼 해서 이용자분들이 한번 들어볼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영화 음악을 콘서트로 준비를 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